내일 바로 이 체포방해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려지는 첫 사법적 판단이기도 합니다. 체포방해를 포함한 5가지 혐의에 특검은 징역 10년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오후 2시에 시작되는 선고 공판은 생중계됩니다. 심가은 기자입니다. 12.3 내란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인간띠를 이루고 막아섰던 경호처.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총을 보여줘라라고 지시하면서 체포방해를 했다고 보고 지난해 7월 재판에 넘겼습니다. 내일 이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옵니다. 가장 무거운 체포방해 혐의 외에도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 심의권을 침해한 것, 사후에 계엄 선포문을 만들고 부서한 것 등 크게 5가지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입니다. 특검은 징역 10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사병화하여 재판의 집행인 법관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을 물리력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저지하도록 한 것으로 전례 없는 공무집행 형태라는 점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반성하기는커녕 처벌을 피하는 데 급급하다는 지적도 했습니다. 교묘한 법기술을 내세워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형사처벌을 면해보려는 시도만 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내내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막바지에 이르러서는 선고일을 미뤄달라며 저항했습니다. 이거는 명백한 불이타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좀 재고를 한번 해주시는 것이. 하지만 재판장은 단호했고 다시 변론 종결합니다. 선고기일은 그대로 2026년 1월 16일 오후 2시에 이 법정에서 선고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2시 백대현 재판부는 선고를 내립니다. 첫 판결을 받아드는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은 전 국민에게 실시간으로 중계됩니다. JTBC 심가은입니다. 1년 전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은 2차례 체포영장 집행에 저항하다 결국 체포됐습니다. 그러면서도 공수처 수사가 불법이고 영장도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주장은 법정에서 1년째 이어졌습니다. JTBC가 계엄 후 체포 전까지 경호처가 생산한 체포 대응 문건을 입수했습니다. 애초에는 자신들도 영장을 막는 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지시 뒤 실탄으로 무장한 타격대를 배치해 수사관들을 제압할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첫 소식 김필중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8일 뒤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의 긴급 체포를 시사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긴급 체포 가능합니다. 이날 경호처는 긴급 체포 집행 시 현장 대응 방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하나 만듭니다. 그러면서 체포영장 집행을 제한하는 건 불가하다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막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하자 윤 전 대통령이 박종준 당시 경호처장에게 공수처의 체포영장은 불법이라 응할 수 없다며 집행하러 오면 정문 앞에 대기시켰다가 변호인단 만나고 돌아가도록 조치하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공수처는 1차 영장 집행에서 정문은 통과했지만 대통령 변호인단만 만나고 돌아갔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공수처는 수사 권한이 없다는 논리를 되풀이했습니다. 체포영장이 서부지법에서 발부돼 응할 수 없다는 논리도 폈습니다. 이후 경호처는 더욱 강경해졌습니다. 1차 집행저지 다음 날 처장님 보고 완료라는 내용과 함께 주요 부서들에게 전달된 문건입니다. 경호처와 경비단 등의 인력 배치도인데 맨 앞에는 철조망이 설치되고 뒤에는 10여 대의 차들로 벽을 세웁니다. 차벽 뒤에는 타격대까지 배치됩니다. 경호 전문가 등에 따르면 타격대는 차벽을 넘어오는 사람들을 제압하기 위해 배치된다고 합니다. 강경해진 배경엔 역시 윤 전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당시 경호처 관계자는 1차 집행 때 공수처가 정문을 뚫고 들어오자 대통령이 경호처장을 질책했고 이후 강경한 대응 문건을 만든 거로 알고 있다고 JTBC에 밝혔습니다. 하지만 해당 문건은 그대로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2차 체포영장 집행 때 부담을 느낀 대부분의 경호처 직원들이 저지에 나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네, 이처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단식에 돌입하며 내세운 이유는 특검입니다. 그런데 다른 해석도 나옵니다.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문제로 궁지에 몰리자 위기를 벗어나려고 단식을 택한 것이 아니냐는 건데 일단
장 대표는 제명 문제에서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유한우 기자입니다. 빨간 목도리를 메고 입을 굳게 닫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국회 본회의장 앞에 자리를 펴고 앉았습니다. 2차 종합특검법 상정에 항의하는 규탄대회에서 단식을 선언한 겁니다. 민주당의 무도함이 저의 단식을 통해서 국민들께 더 강력하게 목소리가 전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장 대표의 이런 설명에도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시도가 수세에 몰리자 돌파구로 단식을 선택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어제 새벽 윤리위의 기습 발표 이후 전방위적 압박을 받아온 장 대표. 전날에 이어 오늘 아침부터 초대선 소장파 의원들의 항의성 방문을 받았습니다. 장 대표는 제명안 건 처리를 미루겠다고 한 발 물러섰지만 제대로 된 소명 기회를 부여받아서 이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재심의 기간까지는 윤리 결정에 대해서 최고위의 결정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어 열린 의원총회는 장 대표에 대한 성토장이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명과 단죄로 몰아가는 것, 이것은 정치가 아니고 리더십이 아닙니다. 반탄 윤상현 의원 등 여러 의원이 제명은 과하다, 덧셈의 정치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재심 보장을 이야기할 게 아니라 권한을 가진 지도부가 정치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발언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러지 않으면 장동혁 체제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김경시 의원은 경찰에 나올 때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출발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소유자는 김 씨 의원이고 지난 일요일 귀국 뒤에도 이 아파트로 갔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정작 이곳은 압수수색하지 않았습니다. 지역구인 강서구 아파트만 수색했습니다. 조유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11일 경찰은 김경시 의원이 귀국하자마자 김 씨 의원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지역구이자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 강서구의 아파트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온 김 씨 의원은 검은 SUV를 타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을 떠났고 강선호 의원으로부터 어떤 연락 받으신 거 있으실까요? 바로 다음 날 이 차량이 발견된 곳은 강서구 아파트가 아닌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이었습니다. 재산 공개 내역상 김 씨 의원이 소유한 곳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김 씨 의원은 같은 서초구 아파트에서 이 차량을 타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으로 출발했습니다. 복수의 서울시 의원들도 JTBC에 김경시 의원이 서초구에서 출퇴근한 걸로 안다고 했습니다. 김 씨 의원이 지난해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가 아닌 서초구에서 업무 추진비를 써온 게 논란이 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이 서초구 아파트는 압수수색하지 않았습니다. 강서구 아파트 주민은 김 씨 의원이 수개월 전 이사를 갔다고 말합니다. 이사 간다고 갔어요. 한 번도 그 뒤로 못 봤어요. 이사 간다고 한 뒤로. 한 7개월이나 8개월 정도. 김 씨 의원 재산 공개 내역을 보면 서울 서초구 아파트와 함께 종로구 평창동 저택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곳도 압수수색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수사팀은 수사 결과 김 씨 의원의 주된 거주지는 강서구 아파트였다며 서울 서초구 아파트도 김 씨 의원과 관련된 주소지란 걸 수사 초기부터 파악했고 필요시 강제 수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JTBC 조유리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